자, 먼저 진도부터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풀면서 또 질문 받는 시간 갖겠습니다. 마지막 진도고요. 진도 나가고, 이거 풀면서 질문 받고, 남은 시간은 여러분들 그 앞에 덜 한 거 채우면서 또 질문 받는 시간 가질게요. 우리가 하려는 거는 이제 급수와 정적분에 대해서 관계를 따지고 싶대요. 그러니까 정적분이라는 건 다시 적분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미분의 역과정으로 문제를 접근하자라는 건데, 미분은 뉴턴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근대의 개념이에요. 근데 적분은 우리가 넓이 구한 거랑 마찬가지로 했죠. 근데 넓이는 우리가 언제부터 구했어요? 흔히 말하는 기원전부터 구했어요. 이게 시기가 안 맞잖아. 그치? 이게 거의 천몇 배, 거의 2000년 정도가 차이가 난다고, 개념 간에. 이미 넓이는 2000년 전부터 구했는데 미분의 역과정이라는 건 말이 안 된다고. 그쵸? 그럼 이게 어떻게 그 전 사람들은 넓이를 구했는가? 부피는 어떻게 구했는가? 급수의 개념으로 구했다는 거예요. 급수의 개념으로.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급수로 이미 넓이 부피를 구해왔는데, 넓이 부피는 정적분으로도 구할 수 있다면, 그럼 그 둘 간의 관계가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그 둘 간의 관계를 이제 우리가 지으려는 시도를 합니다. A부터 B까지 y는 fx라고 하는 애를 x축과 이루어진 부분의 넓이를 구한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가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라고 하죠. 이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구하기 위해 급수를 이용해서 구하기 위해서 먼저 얘를 사각형으로 나누어서 넓이를 구하려고 해요. 아이디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술력을 해서 사용되고 있는 주제인데, 사진 여러분 휴대폰 열어서 사진 보면 거기 정보란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뭔지는 알아요? 맞아요. 화소의 개수죠. 맞아요? 근데 이게 그럼 뭔 말이야? 화소가 뭔데? 가로를 1920조각 내고 세로를 1680조각 내서 거기 한 칸에 하나의 색깔을 집어넣는다 라는 개념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개수가 적을수록 네모가 커질 수밖에 없고, 그럼 이제 넣을 수 있는 색이 이제 제한되니까 화질이 흐려지게 되는 거죠. 경계가 뚜렷해지지 않는다. 더 많이 쪼개고 더 이걸 색깔을 구분해서 넣을 수 있으면 조금 더 경계가 분명해지고, 우리가 그 경계가 이렇게 사각형들이 모여 있는 게 아니라 마치 곡선처럼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케이? 그럴 수 있다라는 개념이에요. 사실 지금은 여러분들이 별로 마주할 일이 없는데, 우리 때는 컴퓨터를 많이 썼으니까 PC를 이제 패드 이런 것보다 더 많이 썼던 시대라서 학교에 가면은 컴퓨터가 있었고, 거기서 이제 그림판이라고 하는 걸 이제 프로그램을 많이 해요. 근데 거기서 보면 지우개도 정사각형으로 그려져 있고, 직선을 그릴 때도 직선이 우리가 일자로 이렇게 그리는 건 괜찮은데 꼭 대각선으로 그릴 거면은 약간 이렇게 뭔가 꺾여 있는 듯한 직선이 그려지게 돼요. 전부 다 우리가 이 화면을 직사각형, 정사각형 모양으로 구분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얘를 구하려고 합니다. n등분해요. 여기 a부터 b까지를 n등분합니다. 그러면 각각의 등 길이가 n분의 b-a가 되겠죠? 맞아요?
이때 여기에서 선을 그어서 요 점을 기준으로 직사각형을 하나, 여기에 선을 그려서 너무 커 보이지만 여기서 직사각형 하나, 직사각형 하나, 직사각형 하나, 이런 식으로 직사각형들을 구해요. 그리고 이 직사각형들의 넓이를 구합니다. 그럼 얘는 가로는 무조건 n분의 b-a고요. 그쵸? 세로는 얘의 함수값인데 이 함수값은 a에서 n분의 b-a를 k번 갔을 때, 한 번도 안 가, 한 번 가면은 여기, 두 번 간 데는 여기, 그쵸? 이게 함수값이 바로 세로가 되겠죠. 그리고 이거를 내가 원하는 건 k가 1부터 n까지를 해서 더하면 됩니다. 급수죠? 근데 지금 딱 봐도 어때요? 화질이 별로 안 좋아 보이잖아, 맞지? 그래서 어떻게 화질을 좋게 하려면 잘게 잘라야 되죠. 그 아이디어로 n을 무한대로 보냅니다. 급수죠. 무한으로 향하는 급수가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당연히 우리가 인식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이미 사진으로 보듯이, 사진이나 이런 화질로 보듯이 이게 사각형이 엄청나게 작으면 우리 눈에는 곡선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이 넓이는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개념이죠. 그렇죠? 그렇게 접근합니다. 사실 이게 대학교로 넘어가면 이걸 엄밀하게 지금 설명을 하는데 그 샌드위치 정리를 이용해서 설명을 해요. 어떻게 설명하냐면 지금 내가 여기에다가 사각형을 그렸잖아. 그치? 근데 이건 좀 의심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사각형을 다시 그려요. 여기를 기준으로 다시 그려요. 그리고 얘랑 얘 사이에 넓이 있겠지라고 표현합니다. 당연하죠? 근데 이 둘이 수렴한다면 당연히 이 사이에 있는 것도 같아질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할 수 있고, 그렇게 기원전 사람들은 접근했던 거예요. 이쪽 양쪽을 다 구해서. 오케이? 근데 결국 샌드위치 정리를 우리가 많이 하다 보면 알지만 어차피 양쪽이 똑같을 거니 한쪽만 구해도 괜찮잖아요. 그래서 고등학생들한테는 그냥 이렇게 하자 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난 이제 하고 싶은 건 얘랑 지금 이렇게 돼 있어도 이렇게 구하는 게 훨씬 편하잖아. 맞지? 맞아요? 물론 우리가 직접 할 수도 있어. 무슨 말이냐면 y는 x 세제곱이라고 하는 애가 있어서 내가 여기를 0부터 1까지의 넓이를 구하고 싶어. 당연히 정적분을 하면 4분의 1인 거 암산돈데요. 그쵸? 근데 그걸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 곱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에 대해서 내가 지금 가로는 지금 n분의 1이죠. 세로들을 구해야 되는데 그게 n분의 k의 세제곱이잖아. 그쵸? 여기에다가 n분의 k를 대입한 거니까.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4제곱 분의 k 세제곱에 대한 공식을 내가 알아. 어떻게? 4분의 n제곱 곱하기 n 더하기 1의 제곱인 거. 그쵸? 그래서 개수분의 개수하면 4분의 1 뜬다. 동일하게 나오죠. 그래서 동일하게 나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할 수는 있단 말이지. 할 수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말한 것처럼 웬만한 식은 전부 다 암산으로 가능한 정적분이랑 이거는 비교가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을지라도 우리가 정적분으로 바꾸고 싶다라는 게 의도예요. 자, 그럼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이걸 어떻게 정적분으로 바꿀까? 어떻게 바꾸지? 고민을 해요. 오케이. 내가 원하는 이 fx의 정적분이라는 함수값이라는 의미가 요게 이 함수값이잖아. 그쵸? 얘랑 뭔가 관련이 있을 것 같아. 근데 dx가 원래 어디서 파생된 거지? x의 차이라는 거잖아. 자, 그럼 x의 차이라는 표현이 무슨 말이야? 얘네 x의 차이. 그렇잖아. 얘랑 관련이 있고 얘랑 관련이 있는데 그럼 이 속에 있는 건 어떻게 관련 짓지?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말해요. 지금 여기에서의 변수는, 우변에서의 변수는 k입니다. k만이 n은 1부터 무한대 n까지, 실제로 그건 무한대까지 향하게 되죠. k만이 변수야. 여기서의 변수는 x죠. 그래서 k랑 x를 관련 지어야 돼요. 그래서 이 형태 같은 경우는 내가 a 더하기 n분의 b-a의 k라는 것을 x랑 관련 짓는다면 여기
a 더하기 n분의 b 마이너스 ak가 정확하게 fx 자리에 들어가게 되죠. 자, 그 다음 그러면은 얘 변수고 얘도 이제 변수가 되는 건데 요때 이 k라는 것을 어떻게 이 dx랑 관련 지을까라고 하면 나는 그냥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그냥 k가 변수라 했잖아. 미분해. 얘를 그냥 양변을 미분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치환 적분하듯이. 그러면은 얘는 n분의 b-a만 남습니다. 왜냐면 k가 변수라고 했고 a는 상수니까. 그쵸? 근데 여기는 미분하면 뭐가 된다고? dx가 되죠. 즉 n분의 b-a가 dx. 얘가 dx예요. 얘는 dx, 얘는 fx. 그리고 이 리미트 k는 1부터 n까지 n이 무한대로 간다가 인테그랄.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 우리가 이제 교재에 있는 것처럼 한번 볼게요. 이게 여러 가지 급수 형태를 이 접근적분으로 바꾸고 싶은 거에 대해 첫 번째로 나오는 형태도 전부 다 이 아이디어를 이용하면 설명이 가능한데 이렇게 한번 보죠. 자, 일단 이 n분의 k를 x라고 잡으면 n분의 1이 dx가 되죠. 즉, 이 n분의 1이 dx가 돼요. 그리고 얘는 fx가 되죠.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윗끝과 아래끝입니다. 윗끝과 아래끝을 어떻게 적어하냐면 윗끝은 아래끝은 k가 여기잖아요. 그쵸? k가 1일 때 내가 원하는 건 n이 무한대로 가는 거거든. 그래서 k에다가 1 넣고 n에다가 무한대를 집어넣어요. 그러면 무한대분의 1이 돼서 아래끝은 0이. k에다가 n을 집어넣고 n에다가 무한대를 집어넣으면 이게 무한대분의 무한대가 되죠. 근데 정확하게 n분의 n이니까 얼마가 돼요? 1이. 그래서 0부터 1까지 fx dx라고 교재에 적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얘는 0부터 1까지 fx dx다. 윗끝과 아래끝을 정하는 것은 저기 이 k, 요 n분의 k에다가 k가 1일 때 n이 무한대인 거 대입하고 k가 n일 때 n이 무한대인 거 대입했을 때 그 극한 값이 윗끝과 아래끝으로 들어간다고 봐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함수식이 좀 달라지고 있어요. 다시 한번 볼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이건 달라지지 않겠죠, 크게. f n분의 pk 곱하기 n분의 p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인테그랄 얘는 지금 얘를 n분의 pk를 x로 잡으면 n분의 p가 dx가 돼서 뭐 dx 되죠? 얘는 fx예요. 자, k에다가 1 대입하고 n에다 무한대 대입하면 무한대분의 p라서 0이고요. k에다가 n 대입하고 n에다가 무한대 대입하면 무한대분의 무한대인데 이게 p가 있어서 약분되면 p가 된다. 이렇게 되겠죠. 3번도 마찬가지예요. 리미트 n이 무한대. 이거는 우리가 여기서 본 거랑 동일한 건데 다시 한번 볼게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f a 더하기 n분의 b 마이너스 a의 k 곱하기 n분의 b 마이너스 a. 이거를 우리가 두 가지 방법으로 한번 써볼게요. 이거는 첫 번째 얘를 x로 잡으면 n분의 b 마이너스 a가 dx가 되죠. 그럼 f x dx가 되고 여기 k에다가 1 대입하고 무한대 대입하면 얘는 0이 돼버리는데 얘가 남죠. 그래서 a. 두 번째 k에다가 n 대입하고 그럼 n은 약분되죠. n에 무한대 대입하면 이미 약분됐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서 a 더하기 b 마이너스 a b까지 적분이 된다. 근데 이걸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거죠. 뭐냐면 만약 그냥 n분의 b-a의 k만 x로 잡는다면 얘는 fa 더하기 x dx가 되고 아래 끝 1 대입하고 무한대 대입하면 난 얘만 취급하는 거잖아요. 이것만 x잖아요. 그쵸? 여기다 1 대입하고 무한대 대입하면 0 n 대입하고 무한대 대입하면은 b-a 이렇게 돼요. 이렇게 적분을 써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어차피 0 대입하면 a 대입 나오고 b-a 대입하면 b 나와서 a부터 b까지라고 하는 거랑 다를 바가 없죠. 그렇죠? 상관은 없다. 상관은 없다. 어떻게 쓰는 상관없다. 즉 누굴 문자로 잡냐에 설정하냐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다른 값까지 위끝 아래끝까지 조정이 되니 상관없다는 이야기죠. 일종의 평행이동 관계예요. 그렇죠? x축 방향으로 얘를 마이너스 a만큼 이동한 거기 때문에 평행이동 관계에 따라서 얘를 이쪽을 마이너스 a만큼 이동한 거죠. 그런 관계라서 크게 상관은 없다. 어떻게 삼든 누가 x인지 그 결과 누가 dx인지만 확인해 주면 된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부터 이제 파생되는, 그럼 이제 우리가 아무리 급수로 돼 있어도 이걸 싹 다 뭐로 볼 수 있다? 그냥 정적분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 생겼으니 그걸 바탕으로 넓이와 부피를 구하려는 것까지 계산을 합니다. 근데 넓이 구하는 건 이미 알아요. 그러니까 어떤 곡선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고 싶으면 이 F랑 G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고 싶으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절대값 F-G의 dx를 구하면 된다라고 하는 사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나마 다른 건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미적분 2를 하면서 변수의 다양화를 하다 보니까 뭐가 가능해지냐? 얘가 가능해요. 즉 y축과 이루는 영역의 넓이를 구할 수도 있게 된다. 그럼 y축과 이루는 영역의 넓이는 어떻게 하냐? 원래 우리가 했던 건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미적분 1에서 이제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fx가 이렇게 되어 있어. 내가 원하는 게 여기부터 여기까지 넓이를 구하라고 해. 그럼 어떻게 했어? 직사각형에서 여기 넓이를 빼는 것으로. 얘는 내가 정적분으로 구할 수 있으니까. 그걸 빼는 걸로 구했다는 거죠. 그쵸? 근데 굳이 안 그래도 된다. 상관이 없다. 그냥 뭐 하면 된다? 얘가 f고 y에 대해서 적분하면 된다라고만 생각해주면 돼요. 마치 x축과 이루는 영역의 넓이라서 위에서 아래 뺀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y에 대해서 적분하는 것으로 봐서 그냥 fb, fy, y에 대한 함수를 y에 대해 적분하면은 이 y축과 이루는 영역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 그렇게 봐주면 됩니다. 얘를 굳이 얘기하면 fy고 gy라고 할까요? 두 개에 둘러싸인 거니까 마이너스 gy, dy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이때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이제 x축 방향이 여기라서 x축 양의 방향이 이쪽이잖아. 그래서 다시 y축이 양의 방향이 이쪽이라서 여기가 위고 여기가 아래. 즉 위에서 아래를 뺀 게 넓이라고 했다면 x축의 양의 방향이 이쪽이잖아요. 그렇죠? y에 대한 함수라면은 x축이 결과적으로 내가 찾는 함수값이 되는 거라서 여기가 플러스고 마이너스입니다. 알았죠? 그렇게 해서 오른쪽 거에서 왼쪽을 빼준다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굳이 얘기를 하면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시를 들어봐서 이렇게 만약에 직선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게 여기랑 여기를 구하고 싶은데 예를 들어 여기는 0이고 여기는 뭐 1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이 정적분의 결과가 제가 좀 0부터 4까지라고 여기 넓이가 1이고 여기 넓이가 3이라고 하자. 그럼 인테그랄 0부터 4까지 저 fy를 dy한 값은 얼마라고 인식한다? 마이너스 1 더하기 3이라고 인식하겠다는 거예요. 오케이? 얘는 마이너스고 넓이가 1인데 왼쪽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1, 얘는 넓이가 3인데 오른쪽에 있으니까 플러스 3이라고 해석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우리가 이제 y축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마저 구할 수 있다. 해석을 하는 거죠. 맞불이에요. 맞불. 그러니까 양의 방향이랑 관련 지면 됩니다. 자, 그럼 부피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넓이를 구하는 아이디어는 선이 쌓이면 면적이 된다라는 거잖아. 그럼 부피를 구하려면 뭐가 쌓여야 되는 거예요? 넓이가 쌓이면 부피가 된다라는 거죠. 마치 우리가 원기둥의 부피를 밑넓이 곱하기 높이라고 인식하듯 이 넓이를 적분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넓이, 우리가 보통 sx라고 쓸게요. 걔를 적분하면 그게 부피가 된다라고 이해해 줍니다. 단면적의 넓이고요. 이때 이 단면적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x축과 수직이어야 돼요. 이게 너무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fx의 함수값을 기준으로 사각형을 다루잖아. 그치? 근데 우리가 길이를 이따위로 구한 적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아니잖아. 당연히 이 세로선을 기준으로 하잖아. x축이랑
내가 다루는 이 변수랑 수직인 거에 대해서만 다루는 거예요. 적분을 할 때는. 오케이? 그래서 이 단면적도 반드시 수직인 것에 대해서만 다룹니다. 그래서 보통 문제가 어떤 식으로 출제되면 이렇게 출제돼요. X축이 있고 Y축이 있는데 우리가 3차원을 그려야 돼서 기울어진 거예요. 알았죠?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sin X가 그려져요. sin X가 이렇게 그려진다고 칩시다. 그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걸로 내가 단면적을 이렇게 만들겠다. 여기에 이 수직인 방향으로 있는 함수값 있죠? 걔한테 삼각형을 그릴 건데 이 정삼각형은 X축의 수직으로 그려져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 평면의 수직인 상태로.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한 변의 길이가 4인 sin X죠? 정삼각형의 넓이는 4분의 3 루트 한 변의 길이 제곱이니까 이 삼각형의 넓이는 4분의 루트 3 sin 제곱 X예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건 뭐다? 0부터 파이까지 4분의 루트 3 sin 제곱 X를 적분하면 여기는 조그만한 삼각형, 그렇죠? 여기 이렇게 조그만한 삼각형, 여기는 큰 삼각형. 얘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뭐 이러한, 그렇죠? 이러한 약간 고래 같은 모양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모양의 정적분, 부피가 완성된다라는 거고, 그럼 sin 제곱 X를 어떻게 적분할지를 고민해야겠죠? sin 제곱 X 뭘로 어떻게 적분하죠? 2분에서 sin 제곱 되는 거 우리 아는 게 없는데? 그렇죠. 코사인 EX가 1-sin 2 sin 제곱이 된다라는 걸 이용해서 백악공식 코사인 EX는 코사인 제곱 빼기 사인 제곱이지만 2 코사인 제곱 빼기 1로 쓸 수도 있고 1-2 사인 제곱으로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사인 제곱은 1 코사인 EX 나누기 2로 바꾸어서 정적분을 해준다는 개념이에요. 알았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해가요? 넓이는 선이 모여서 부피는 넓이, 면적이 모여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이런 과정, 이렇게 하는 것을 이름을 구분구적법이라고 표현해요. 구분구적법. 기원전 표현이라서 이상한 표현이죠. 그래서 이제 175페이지 A단계 보면은 그렇게 써 있어요. 이게 y는 x제곱을 구분구적법으로 구한 것이다 라고 하는데 급수로 부피 또는 넓이를 구하는 걸 구분구적법이라고 하면 되고요. 내가 알기로는 아르키미데스가 그 정리를 좀 해놓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엄청 오래전 얘기라는 이야기예요. 알았죠? 아이디어 자체는 뭐 이미 좀 익숙한 주제일 수 있어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럼 보면서 한번 천천히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먼저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속도와 거리에 대한 이야기를 추가로 하겠습니다. 일단 한번 연습은 해봐야겠죠. 지금 정적분과 급수에 대한 걸. 두 개 한번 해볼게요. 처음에 좀 헷갈려하는 경우가 많아서 1209번이랑 1212번 두 개 보여주겠습니다. n분의 3, 2-n분의 3, 2-n분의 6, 2-n분의 3에. 자, 일단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치 수열의 합처럼 표현이 되어 있죠. 근데 우리가 이거 못 알아보겠어요, 이 상태로는. 그래서 바꿔줍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n분의 3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죠. 1부터 n까지잖아, 그치? 여기 옆에 있는 게 3k라고 따지죠. 2-n분의 3k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요? 그럼 얘를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 뭔가 이 x로 바꾼 다음에 인테그랄로 써주길 바라잖아요. 그래서 인테그랄 얘를 요걸 할까? 요거를 x라고 삼을게요. 그럼 이거 미분하면 그냥 깔끔하게 dx가 뜨죠? 그럼 얘는 절대값 2-x 이렇게 될 겁니다. 그쵸? n분의 3k 미분하면 n분의 3 되잖아요. k에다가 1 대입하고 무한대 대입하면 0.
k에다가 n 대입하고 무한 대입하면 3. 얘를 계산하는 건데 2-x분 x 뭐야 이거 그냥 직선이잖아. 그냥 직선이네. 문제가 별로 안 어렵네. 그쵸? 이거 0부터 3까지 이렇게 생긴 삼각형 넓이잖아요. 그쵸? 여기 넓이 2이고 얘 2분의 1이고 2분의 5네. 적분이고 자시고 그냥 간단하게 다각형의 넓이로 이해를 해줄 수 있죠. 그래요? 이렇게 해줄 수 있다. 이거를 우리가 정적분으로 물론 범위를 나누어서 풀어도 되는데 이 정도 다각형은 그냥 다각형 넓이로 이해해 주는 게 훨씬 더 간편하죠. 3,1이니까 그렇죠? 여기 직각 이등분 삼각형, 여기 직각 이등분 삼각형 해서 2분의 5로 구해주는 게 나왔을 거다. 알아들을 수 있어요? 1212번도 잘 안 보이죠? 한번 보죠. 호가 있고요. 이게 잘 못 알아볼 수 있는데 이게 P1, P2, P3 이렇게 해서 이 호를 n등분했대요. 호를 n등분. 이렇게 한 거죠. 호를 n등분 했으니까. 자,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적당히 여기 ABK, APK 얘에 대해서 요 삼각형들의 모임, 삼각형 AP, KP 이것들에 대해서 이 넓이를 SK라고 삼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sk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SN은 있기가 어렵죠. 왜냐면 이미 PN이 여기라서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잖아요. 그쵸? BN, 여기 B랑 PN이랑 동일하면 삼각형이 안 되니까 이상하죠. 그럼 일단 넓이를 어떻게 구할지 고민해 봅시다. 어떻게 구하죠, 넓이? 여기 넓이 어떻게 구하냐? 호를 n등분했다. 호를 n등분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뭐라고 해석할까? 호를 n등분했다. 그렇구나. 이거 중심각 n등분했다라고 이해하는 거구나. 그쵸. 호를 이 n분하고 중심각도 같이 n등분된 거잖아. 그치? 근데 내가 이 삼각형 넓이 구하는데 중심각이 좋아? 아니면 뭐 더 나은 게 있어? 그쵸. 원주각이 더 낫죠. 원주각이 더 낫다. 그쵸? 뭔 말이에요? 얘 원주각 어디예요? 누구를 기준으로 보냐에 좀 다르지만 나는 여기를 원주각으로 이걸 중심각 다시 호라고 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를. 오케이? 그럼 얘는 호가 몇 개 쌓인 거야? 다시 이 호에 대한 원주각은 원래 원주각의 합은 얼마예요? 반원에 있는 원주각. 그러니까 다시 얘한테 중심각은 얼마예요? 이게 파이였잖아, 맞지? 원래 중심각이 전체가 파이잖아. 그걸 n분했으니까 얘의 중심각은 n분의 파이예요. 그렇죠? 이 호에 결정되는 중심각은 n분의 파이라고. 그럼 얘의 원주각은 얼마예요? 2n분의 파이겠죠. 근데 그 원주각이 지금 하나, 둘, 셋 몇 개 모였어? k개 모였잖아. 그럼 이 원주각이 얼마가 돼요? 2n분의 k파이라고 결정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실제로 이거 다 모이면은 뭐 그냥 파이 2분의 파이 되겠죠. 근데 여기 실제로 여긴 그려지지는 않은 거고. 그럼 삼각형 넓이를 우리가 밑변 곱하기 높이로 해도 되는데 그거보단 얘가 낫지 않냐는 거지. 얘 곱하기 사인 끼인각. 그쵸? 근데 여기 길이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죠. 코사인으로 표현해야 된다. 삼각형의 넓이를 표현할 때는 우리가 미적분 2에서 밑변 곱하기 높이가 메인이 아니야. 2분의 AB 사인 세타라고. 알았죠? 그게 더 효율적일 때가 많아서 그래요. 그럼 우리가 얘를 코사인 2n분의 k파이라고 할 수 있죠. 지름이 빗변이 1이라서. 그럼 이 sk라는 게 이렇게 되는 거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코사인 2n분의 k파이 곱하기 사인 2n분의 k파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다시 이 2n분의 k파이를 2n분의 파이 k라고 쓰는 게 나을까요? 얘를 x라고 잡는다면 2n분의 파이를 dx라고 잡을 수 있는 거죠. 오케이? 자, 인테그랄 2n분의 파이가 없는데? n분의 1밖에 없잖아. 아, 어쩔 수 없네. 파이분의 2 dx라고 하는 수밖에 없겠다. 안 맞으니까. 얘랑 안 맞잖아. 그래서 파이분의 2 dx가 나오게 되는 거죠. 오케이? 여기가 같이 세트로 나온 거예요. 여기랑 여기가.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돼요? 2분의 1 코사인 x dx잖아요. 2분의 1 코사인 x 사인 x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얘는 이제 써놨고 윗끝 아래끝을 정해야 돼요. 여기에다가 1 대입하고 무한대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뭐 0이죠. 의미 없네요. 근데 여기다 n-1 대입하고 무한대 대입하면 어떻게 되죠? 2n분의 n-1 파이 무한대분의 무한대니까 개수 비교하면 2분의 파이가 됩니다. 그쵸? 여기에다가 n-1 대입한 거예요. 그럼 2n분의 n-1 파이 무한대분의 무한대니까 개수만 비교하면 2분의 파이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얘 적분하면 얼마가 돼요? 코사인 사인? 사인 제곱으로 보여도 괜찮고요. 맞죠? 얘 자체를 2분의 1, 즉 4분의 1 사인 2x로 봐서 적분해도 괜찮죠. 상관은 없어요. 배각 공식을 쓰든 이 코사인 x가 사인 x에 이미 미분된 형태다라고 봐서 f 곱하기 f 프라임으로 보든 상관은 없다. 근데 뭐 2분의 1이랑 얘는 약분되고 우리가 이제 계산하면 2파이 분의 1 사인 제곱 x를 0부터 2파이까지 두는 거라 2파이 분의 1이라고 답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계산됩니다. 이해가요? 여기가 좀 복잡하죠? 다시 우리가 삼각형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이 끼인 각을 기준으로 봐주는 게 좋아서 이 호를 n등분했다는 걸 원주각을 n등분했다라고 이해를 하기를 방향을 잡는 거죠. 그래서 호의 n등분은 중심각이 n등분인데 중심각이 기본적으로 파이잖아? 그러면은 이 중심각이 n분의 파이씩 된 거고 그럼 호의 원주각이 2n분의 파이씩 된 거라서 2n분의 파이가 k에 모였다. 2n분의 k파이로 작성하고 보자는 거죠. 그렇죠? 물론 얘를 기준으로 여기를 원주각으로 잡아도 되는데 그럼 이게 그 순서랑 문자가 써보면 애매하게 맞아요. 그래서 이 순서 1, 2, 3, 4 얘랑 우리가 원주각을 맞추기 위해서 호가 쌓여서 만든 원주각이다 라고 접근하는 게 낫다라고 나는 추천을 한다는 거죠. 넓이를 이제 그러면 변의 길이를 구하고 넓이를 표현해서 삼각형 넓이가 완성됐고 말했다시피 원하듯이 우리가 특정한 이제 변수를 문자로 잡아서 걔를 치환한 걸 통해서 dx를 잡는데 문제에서 내가 원하는 2n분의 파이라고 하는 게 안 보여서 n분의 1밖에 없어서 n분의 1이 아닌 2분의 파이는 일종의 개수가 이제 넘어가는 걸 개수로서 넘어가서 우리가 표현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써주고 뭐 약분할 거 하고 적분할 거 하고 계산해주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처음 할 때 좀 어려워해요. 처음 할 때 좀 어려워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예 배경 지식이 없으면 아예 접근도 못하는 거라서 느낌이 좀 색다르죠. 얘가 원래는 그 여러분 기준으로 지난 2번 전 교육과정에서 이거 문과에 있었어요. 이거 문과에 때도 했던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어렵긴 한데 할만했다. 그때는 지금 말한 미적분 원 정적분 활용에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너무 복잡하지 않냐. 아무리 이게 뭐 기원적도 섞고 자시고 어쨌든 어렵지 않냐. 급수랑 이걸 쓰는 게. 그래서 이걸 아예 미적분 2 하는 애들한테만 넘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원래 흔히 말하는 등비급수도 문과 애들도 하던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엄청 많이 쌓인 거야. 이게 이과 애들만 있으면 문제가 이렇게 쌓일 리가 없거든. 근데 문이과 애들이 동시에 다루는 주제다 보니까 이게 그 실제로 모의고사 문제 보면 등비급수 활용 문제랑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쌓여 있어요. 이유는 옛날부터 유구이 많이 나왔다. 그런 거죠.
근데 지난 교육 과정에서는 이제 교육 과정이 여러분 반 직전 거 넘어오면서 이게 이과 전용이 이미 됐어요. 그때 이제 흔히 말하는 미적분이라는 과목에 미적분이라는 과목에만 있어서 그 다음부터는 왜냐면 미적분을 공부할 때는 얘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 왜냐면 다른 미적분 주된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이게 좀 사장되고 여러분 교육까지 넘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이거 말고도 물어볼 게 너무 많아서 이걸로 고난도 문제는 안 나와요. 그냥 모의고사 기준으로 하면은 3점짜리 정도? 딱 그냥 센 정도만 하면 모의고사까지도 커버가 되는, 수능까지도 커버가 되는 정도다. 생각해주면 되겠어요. 근데 뭐 그 내용 자체가 처음 볼 때는 많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 네, 하다 보면은 금방 이제 방법론적인 것만 우리가 연습하면 되는 거라 방법론적으로 그렇게 엄청 부담스럽지 않아서 하다 보면 괜찮아질 거예요. 알았죠? 근데 처음에 잘 안 될 수 있으니까 많이 물어보길 바라고요. 자, 뭐 다른 거 넓이 구하는 건 여러분들이 곧잘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상이라고 적힌 거 하나 정도는 한번 해볼까요? 1221번 한번 같이 볼게요. 이제 넓이 구하는 겁니다. y가 x-2에 2에 x-1제곱 이렇게 되어 있어요. x는 1부터 3까지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인테그랄 1부터 3까지 절대값 x-2에 2에 x-1제곱 dx고요. 그쵸? 절대가 안 그렸네. 얘 그래프가 명확하죠. 2에서 이미 0이 되잖아. 그치? 2,0을 지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그려지겠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뭐 1 대입하면 음수인 거 보이고요. 3 대입하면 양수인 거 보이고요. 그러니까 내가 얘를 넓이를 구하는 건 그냥 깔끔하게 오케이. 1부터 2까지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에 x 마이너스 1제곱 dx를 구하고 2부터 3까지는 그냥 x-2, 2의 x-1제곱 dx를 구하는 거야. 이렇게 봐주면 되는 겁니다. 따로 나눠서 해야죠.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얘를 적분하는 거를 해봐야 되는데 얘 적분은 어떻게 되죠? 2의 x-1제곱에 마이너스 x 플러스 2제곱 플러스 1 이게 되겠네요. 그걸 1부터 2까지 적분하고 얘는 이거랑 딱 부호만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더하기 2의 x-1제곱에 x-3을 2부터 3까지 이렇게 되겠네요. 2 대입하면 2의 1제곱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가 돼. 이거 없네. 여기가 되겠죠. 더하기 3 대입하면 날라가네. 2 대입하면 0 빼기 2의 1제곱. 그래서 2 마이너스 2 이렇게 답이 나오겠다. 이렇게 계산됩니다. 그렇죠? 아, 우리가 이것도 좀 잘 나오는 거라서 한 번만 소개할게요. 지난번에 말했다시피 2의 x제곱 fx라는 것을 미분하면 2의 x제곱에 f 더하기 f 프라임 이렇게 미분하는 거를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반대도 있겠지. 2의 x제곱 fx 얘가 다항함수일 때만 되는 거긴 해요. 다항함수가 아니면 안 돼요. 근데 얘를 적분하면 2의 x제곱에 f 마이너스 f 프라임 더하기 f 더블 프라임 이렇게 됩니다. 이게 반복돼요. 뿔마가 반복되면서 계속 진행되는 형태로 나와요. 근데 어차피 다항함수니까 미분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날아갈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암산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암산으로 한 겁니다. 얘 쓰고 한번 그대로 쓰고 얘 미분한 거를 빼주는 거예요. 알았죠? 이거는 좀 잘 나오는 거라서 부분적분으로 또는 우리가 지난번에 한 도표적분법으로 해도 되는데 워낙 잘 나오기도 하니까 그냥 설명을 할게요. 근데 이게 2의 x-a제곱까지는 되는데 마이너스 x제곱이 나오면 이게 또 안 돼. 왜냐면 이제 이 풀이의 근간은 얘는 미분하든 적분하든 변하지 않는다가 핵심인데 마이너스 x제곱은 미분을 해도 달라지고 적분을 해도 달라져서 개수가 살짝 달라지긴 해요. 그렇죠? 그게 이제 좀 문제긴 합니다만 결과적으로 얘기하면은 뭐 이거는 안 적어도 되긴 하는데
이거를 적분하면 2의 마이너스 x제곱에 마이너스 f 프라임 마이너스 f 더블 프라임 이렇게 됩니다. 마마마마만 떠요. 이렇게 되기도 한다. 이게 음수일 때는. 좀 이따 나오면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이따 나오면 다시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자, 그래도 한 번은 해봐야겠죠. y축과 넓이를 구하는 건 어떻게 하냐. 1225번 보겠습니다. y는 x 더하기 1의 제곱. 이미 우리가 너무 익숙한 함수예요.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이렇게 생긴 함수죠. x가 마이너스 1 이상만 그리라 했으니까 이렇게. y에다가 4라는 걸 그렸대요. y에다 4라는 걸 그리면 여기가 아마 1,4가 될 것 같죠? 마이너스 1,0이고요. 내가 원하는 건 y축과 둘러싸인 부분이잖아요. x축과 y축. 여기를 구해달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사실 여기는 뭐예요? 이거 그냥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x 더하기 1의 제곱 dx랑 다를 리가 없지. 다를 리가 없죠. 그쵸? 여기는 어떻게 구해요? 이거는 왠지 이 직사각형에서 이거 빼도 될 것 같아. 뭐냐면 직사각형이 4고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x 더하기 1의 제곱 dx 이거 해도 괜찮죠. 맞아요? 이거는 우리가 미적분 1에서 했던 아이디어 그대로 써도 됩니다. 왜냐? 얘 적분이 너무 쉬워서. 이거 적분하면 그냥 3분의 1만 쓰면 되잖아요. 그쵸? 3분의 1 x 더하기 1의 세제곱을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더하기 전체 사각형에서 3분의 1 x 더하기 1의 세제곱을 0부터 1까지 적분하는 걸 빼는 거라 0 대입하면 3분의 1이고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0이라서 3분의 1 더하기 4 1 대입하면 3분의 8이고요. 0 대입하면 3분의 1이라서 마이너스 3분의 7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2가 된다. 이렇게 구하는 게 이제 이렇게 구할 수 있다. 근데 문제에서 이제 원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요겁니다. y에 대한 함수를 구해야 돼요. 즉 y는 x 더하기 1의 제곱이 아니라 루트 y 마이너스 1은 x 요렇게 보자는 거죠. 그리고 얘를 뭐 하자? 그냥 마이너스 1부터 0부터 4까지 루트 y 마이너스 1의 절대값 dy를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건 구간을 나눠야 돼서 이것도 어차피 좀 별로긴 해요. 그래서 저거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이것도 얘가 음수예요. 저 음수죠. 이건 양수고. 그래서 따로 해줘야 돼요. 0,1 기준으로. 오케이? 그래서 0부터 1까지는 마이너스 루트 y 더하기 1 dy 그리고 1부터 4까지는 루트 y 마이너스 1 dy 이렇게 따로 해주면 되고요. 얘 적분은 이게 2분의 1이니까 3분의 2 y에 2분의 3제곱 더하기 y를 0부터 1까지 실제로 하면 3분의 1 똑같이 나오죠. 앞에 부분. 뒤에 거는 이제 3분의 2 y에 2분의 3제곱 마이너스 y를 1부터 4까지인데 4 대입하면은 이게 2의 세제곱 8이라서 3분의 16 빼기 4 3분의 4 마이너스 1 대입하면 1이네 3분의 2 빼기 1이라서 3분의 1 똑같이 나오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오케이? 똑같이 나온다.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죠, 당연히. 그래서 y에 대한 함수로 바꾸고 계산을 해달라는 이야기예요. y에 대한 함수로 바꾸고 계산을 하는 게 맞다.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곡선 사이에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이런 거는 무난히 잘 될 것 같아서 뭔가 좀 어려워 보이는 거 해보고 싶은데 어려워 보이는 거 어려워 보이는 게 딱히 안 보이네요. 요런 거 한번 그냥 제안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문제 한번 제안만 해볼게요. 1235번입니다. 중인데 중짜리 문제인데 다른 거는 그냥 비슷비슷하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여러분 미적분 1이랑 거의 흡사해요.
근데 이것만 이제 우리가 좀 자유롭게 풀 수 있다라는 걸 한번 제안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림은 다음과 같아요. 9,0의 시발점인 무리함수가 있는데 18,6에서 접선 그린 거죠. 맞아요? 내가 원하는 게 여기 넓이를 구해달라는 게 목적이에요. 그렇죠?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근데 뭐 물론 얘 18,6에서 접선 그리는 거 상관없다는 거지. 근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잠시만요. 접선을 18,6 어차피 이거 그림을 어디서부터 적분해야 되는지 찾아야 되니까, 그렇죠? 찾아야 되니까 요 적분을 구하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 미분을 하면은 y 프라임은 어떻게 되죠? 루트 18 마이너스 9분의 1 이렇게 되나요? 3분의 1. 3분의 1이면 정확하게 원점 지나죠. 18분의 6이 3분의 1이니까. 그렇지?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얘가 y축과 이루는 넓이에서 얘 빼도 돼요. 그렇죠? 맞아요. 그럼 x는 어떻게 돼요? 2분의 1 y의 제곱 더하기 9를 0부터 6까지 적분한 거를 어디서 빼면 돼요? 여기에서 뭐 빼면 돼요? 이거 삼각형 넓이잖아. 18 곱하기 6 곱하기 2분의 1. 요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받아들일 수 있어요? 4분의 1 y 제곱이니까 적분하면 12분의 1 6의 세제곱 더하기 9 곱하기 6에서 이거 약분하면은 뭐 254가 되겠고, 이거 216 36 곱하기 3 6 18 더하기인데 왜 이렇게 쓰냐? 이거 날라가네요. 18 깔끔하게 뜨죠. 요런 방법도 가능하다. 그렇죠? 정말 이거 근데 원래 우리가 접선을 걸면 원래 어떻게 해야 돼? 요 삼각형에서 얘를 빼줘야 된단 말이야. 그쵸? 이거 전부 적분한 거 6부터 18까지 적분한 걸 빼줘야 되는 게 맞는데, 그쵸? 삼각형 적분한 거에서 이거 빼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얘가 더 편할 수도 있지 않냐. 그런 방법도. 그러니까 Y축과 이론 영역의 넓이를 문제에서 물어보지 않아도 내가 판단했을 때 이거 역함수 구하는 거 생각보다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판단이 든다면 그쪽 방향으로 하는 것도 괜찮다는 이야기예요. 알았죠? Y축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의 의미는 다음과 같은 겁니다. 때때로 역함수를 이용해서 정적분하는 게 편할 수 있다. 물론 우리가 웬만한 다항함수는 다 구할 수 있는데 직접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가 더 편할지를 좀 고민을 해보면서 문제를 풀자. 그렇게 이야기해 볼게요. 그리고 이게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은 아니요. 물론 이거 알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이게 2차 함수랑 똑같이 생겼잖아. 그치? 2차 함수랑 똑같이 생긴 거라서 여기 넓이의 절반이 얘 넓이거든. 근데 여기 넓이는 우리가 공식을 쓸 수 있잖아요. 6분의. 맞죠? 6분의 최고차항 계수 곱하기 6의 세제곱 뭐 이렇게 곱하기 2분의 1 이런 식으로 이제 근데 물론 얘는 또 그거의 절반이니까 또 2분의 1을 해줘야 되기도 하는데 그렇게 구할 수도 있긴 한데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있다. 그런 것까지 한번 언급하고 싶었어요. 미적분 1에서도 했던 거고 지금도 어려운 주제 중에 하나는 1244번일 겁니다. 1244번. 다음과 같은 거죠. A 코사인 X라고 하는 거. A가 이렇게 돼 있고 2분의 파이까지니까 A 코사인 X랑 사인 X 여기가 넓이가 같다라고 해석하는 거죠. 넓이가 같다. 이거 어떻게 풀 거냐?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 돼요. 첫 번째 뭐?
알파라는 점이 있어서 A 코사인 알파가 사인 알파다 라고 하는 걸 먼저 잡고, 그 다음에 인테그랄 0부터 알파까지 뭐 말을 했지? 그쵸? A 코사인 x dx를 여기에서 사인 x를 뺀 게, 얘에서 얘를 뺀 거, 여기죠, 여기가 인테그랄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A 코사인 x dx의 뭐다? 절반이다 라고 하는 거. 이렇게 접근하는 게 이 문제의 풀이죠. A 코사인 x 적분하면 A 사인 x, 마이너스 사인 x 적분하면 더하기 코사인 x를 0부터 알파까지 적분한 거에서 2분의 1, 또 A 사인 x를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적분하는 거니까 A 사인 알파 더하기 코사인 알파 0 대입하면 빼기 1은 2분의 1A 이렇게 되는 거죠. 이때 사인 알파랑 코사인 알파의 정체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이게 A 코사인 알파는 사인 알파잖아요. 그래서 사실 탄젠트 알파가 1인 거예요. 뭐? 탄젠트 알파가 A인 거예요. 1A 루트 A 제곱 더하기 1이죠. 그래서 얘는 사실 루트 A 제곱 더하기 1 분의 A라서 A 제곱 더하기 1 빼기 1이 되는 거죠. 근데 잠깐 웬걸 얘랑 뭐가 될 것 같아요? 약분이 되네. 루트 a제곱 더하기 1 마이너스 1은 2분의 1 a가 되는 거죠. 그럼 당연히 뭐 해요? 넘긴 다음에 제곱하면 유의미한 a가 나오겠죠. a제곱 더하기 1은 제곱하면 4분의 1 a제곱 더하기 a 플러스 1이라서 1을 날리면 a도 날릴 수 있죠. a는 3분의 4 이렇게 구하는 것. 그러니까 중간에 이 교점을 잡고 교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써 놓은 다음에 그거 바탕으로 적분하는데,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나와도 그냥 그대로 진행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미적분에서 진짜 별의별 거 다 할 수 있다. 그냥 이상해 보여도 일단 한번 해볼까라는 마음가짐이 좀 있어야 돼요. 일단 한번 해볼까. 알았죠? 그게 좀 있어야 됩니다. 미적분이 아니라 잠깐만. 미적분 1에서는 이런 게 나왔어도 그냥 다항식이 나와서 대입할 수 있는 거리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다항식이 아닌 경우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 거. 자, 이때 우리가 워낙 자주 나오니까 이거 한번 소개만 할게요. 뭐냐면 넓이에 대한 주제인데, 우리가 y는 a 사인 bx라는 게 있다고 합시다. 어차피 코사인도 생긴 건 똑같죠? 얘 넓이를 실제로 우리가 파이까지 적분을, b분의 파이까지 적분을 한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보여줄게요. 0부터 b분의 파이까지 a 사인 bx dx를 구하면 마이너스 a b분의 a 코사인 bx를 0부터 b분의 파이까지 대입한 거라, 대입하면 b분의 파이 대입하면 마이너스 1, 0 대입하면 1 해서 빼면 b분의 2a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무조건 b분의 2a예요. 무조건입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a sin bx의 넓이는 무조건 b분의 2예요. 그래서 봐봐, 얘 절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원래 사인이든 코사인이든 어쨌든 절반이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 지금 개수 보면 a죠. b는 1이잖아. 그래서 1분의 2a의 절반이라, 잠깐만, 1분의 2a의 절반이라 a 같은 거예요. 근데 그거에 또 절반이라고 해서 2분의 1 a 같은 겁니다. 다시, 그러니까 여기가 있으면 1분의 2a죠. 근데 반쪽알이잖아. 1분의 a. 근데 그거의 반쪽알이죠. 그래서 2분의 a예요. 이거 안 써도 돼요. 워낙 자주 나오니까 이 정도는 암기해 두고 하면 좀 괜찮습니다. 좀 괜찮다. 그냥 두 줄 줄이자는 거예요. 두 줄 줄이는 건데 어려운 형태가 아니라서 기억해 둘만 하다. 그런 이야기죠. 기억해 둘만 하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부피에 대한 이야기도 마저 해봐야겠죠. 1257번 딱 한 문제만 더 하고
속도와 거리로 넘어가겠습니다. 뭐 하는 김에 다 할게요. 속도와 거리도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림은 다음 것 같아요. 좀 크게 그리고 싶어서. 여기에다가 60도 방향으로 얘를 그린 거예요. 이렇게 동강 이렇게 그렇죠? 여기가 약간 둥글고 여기는 판판한 이런 느낌의 이제 그림이 있겠죠. 여기 둥글고 판판한 이런 느낌의 그렇죠? 이렇게 돼 있는 이런 모양이 있을 거예요. 걔 부피 구해달래요. 여기 부피. 그래서 어떻게 하지? 고민을 하는데 여기서 지금 요 면과 이 면이 60도라고 말을 해준 건 뭔 말을 이야기한 거냐? 간단해요. 2대1 대 루트 3 비율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2대1 대 루트 3.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단면적을 여기에서 어떠한 이런 선을 가져오든지 간에 여기에서 이렇게 선 긋고 선 그리면 여기가 자연스럽게 2대1 대 루트 3 비율을 가진다는 거죠. 근데 이때 밑변의 길이가 얼마라고 했냐면 지금 여기잖아. 원이잖아. 그쵸? 원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거 그림을 살짝 가져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X축, Y축 기준으로 원이 그려진 겁니다. 야, 근데 원 이렇게 그린 것보다 얘가 더 예쁘진 않냐? 이런 식으로 원이 그려진 거예요. 야, 근데 원 좌표 이거 뭐라고 쓰냐? 여기 좌표 뭐라고 쓰죠? 여기 반지름이 지금 1인 원이잖아요. 반지름이 1인 원이니까 얘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야. 그쵸? 근데 내가 지금 이 넓이를 관장하는 애는 여기 길이에요. 여기가 y면 높이가 루트 3y라서 넓이가 2분의 루트 3y 제곱이잖아. 그치? 얘를 적분한 건데 y제곱이 얼마예요? 1 마이너스 x제곱이죠. 그래서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2분의 루트 3의 1 마이너스 x제곱 dx 요렇게 구해달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걸로 구해달라. 자, 그럼 우함수죠? 우함수니까 우리가 2 곱하면 되잖아? 이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2분의 루트 3 1 마이너스 x제곱 dx고 이거 그냥 한 번에 할 거예요. 루트 3 x 마이너스 3분의 1 x 세제곱 계산하면 3분의 2 루트 3 이렇게 부피가 나오는 거죠. 이해가요? 이렇게 구해진다. 질문 있어요? 가끔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 여기 선생님 근데 여기 좌표 여기 동경 x라고 해서 sin x, 코사인 x 이걸로 하면 안 돼요? 문제생입니다. 얘가 말했죠? 반드시 수직이어야 된다고. 그렇죠? 근데 이 변수가 내가 구하려는 이 축의 수직이 아니야. 축의 수직이 아닌 대상이죠. 그래서 이 부피를 쌓는데 이게 부피를 쌓으려면 요 x가 요만큼 변하는 동안 그때의 함수값을 기준으로 다루어야 되는데 지금 동경을 기준으로 잡잖아요. 그럼 이 동경에 대한 그림이 완성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구하려는 수직인 방향으로 서진 않아요. x축 진행 방향이랑 그에 해당하는 함수값이 수직이 아니다. 그럼 계산을 못 해요. 그래서 이건 하면 안 됩니다. 알죠? 수직 방향이어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동경이 증가하는 방향은 반시계 방향이잖아요. 이게 이제 내가 원하는 방향이랑 다르다는 거죠. 그럼 이런 정적분도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왜냐면 우리가 지금 구하고 있는 이 정적분이라는 것은 실제로 가로 곱하기 세로라는 개념을 기준으로 구분구조법의 아이디어를 따라가고는 있어요. 그렇죠? 근데 동경이 반시계, 근데 어떻게 이게 어떻게 구분구조법이 돼? 말이 안 돼. 라고 말하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부피였어요. 자, 앞으로 잠깐 넘어가서 속도와 거리에 대해서 이야기합시다.